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채권금리,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긴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일 FOMC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짧은 코멘트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뀐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 기사에서 골드만삭스도 내년 7월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을 통해서 이미 체크를 했잖아요.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상 굉장히 유력하고 그리고 내년에 최소 2회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메모를 인용해서 페드가 테이퍼링을 마무리한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게 7월이잖아요. 아마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내년 7월 중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내년 7월 FOMC는 7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만들어지긴 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해서 내년에 2번 금리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끝날 시기에도 여전히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연 3% 이상에서 놀고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 4% 이상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테이퍼링도 끝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그럼 뭐 뻔하죠. 이미 저번에 페드에서도 우리의 수단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파월이 직접. 반드시 물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단 활용.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근데 내년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연준에서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바로 우리의 수단. 그 중에서도 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YCC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가 아니라 바로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저번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상황에서 페드가 실망스러운 고용 상황이 구조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에 따른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즉, 테이퍼링은 끝났어요. 테이퍼링이 끝났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용지표는 완전 고용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연준이라면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에서 놀고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게 깔려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게 지금 스탠스가 바뀐 거잖아요. 연준에서 이거 일시적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이거 갈 것 같은데 최소한 뭐 내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근데 내년까지 계속 지속되도록 이렇게 냅두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고용지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준이 뒤집어야겠죠. 기존에서는 뭐 고용지표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고용지표 자체를 구조적인 문제다. 자발적인 뭐 실업 상태, 뭐 이런 것들로 핑계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의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구조적인 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흐름 자체가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충분히 돌아가는데
비대면으로 돌릴 거 돌리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거 대체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또 같이 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고용에 너무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미국의 장대기 금리차 추이를 보면은 급격하게 꺾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 뜻은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장기 금리에 비해서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상황이겠죠. 지금 흐름에서는.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뜻은 정책 금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이미 금리 인상을 다 시장에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금리에서 이렇게 장대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1980년대부터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이잖아요. 1980년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장기 사이클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 10년 정도의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경제 사이클들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중간에 만들어졌던 이 침체 구간 있잖아요. 이 침체 구간이 아무리 못해도 1년 정도는 갔었어요. 또는 1년 좀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렇게 짧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예요. 침체 기간이 워낙 짧았다라는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침체 정말로 빨리 이겨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걸 어떻게 막았는지. 말도 안 되는 부채로 아주 그냥 순식간에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침체 기간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있어야만 그 기간을 통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을 안 줬어요. 그래서 부채가 2008년 때 이때부터 시작된 이 부채 증가가 이때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얹혀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진행된 사이클이 이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반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 고점은 여전히 여기로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중간에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이 있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긴축이니까. 긴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단기 금리 차는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2006년인가 2005년부터인가 아마 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플랫해지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긴축 텐트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또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에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버블 붕괴로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추이로 봤을 때 여기가 큰 침체가 나오기 전에 다시 뚫을 수 없는 고점이 반등 고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후에 추가적으로 봐야긴 해야겠지만 앞으로도 단기 금리는 조금 격렬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추이차를 이쪽보다는 점점점 이 밑으로 다시 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흐름이 내년 중에 뭐 내년 하반기 정도 그쯤에 한번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2년물 이 정책금리랑 같이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1.85 찍었죠. 1.85.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이 갭차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미 시장은 3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미 긴축을 채권 시장에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이 내년에 최소 2회잖아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최소 3회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더 붙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지, 이거는 이제 내년 초 인플레이션을 보면 되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7월달 거를 보면은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입니다. 내년 7월에. 금리 동결은 30%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로 넘어가면 0.25%가 아니고 0.5에서 0.75로 올라가는,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퍼센트가 50%가 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11월,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는 7월에 하지 않더라도 그럼 중간에 8월에는 FOMC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9월 달까지 미뤄지게 되는데 연준에서는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7월 초에 나오잖아요. 7월 초에. 7월 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그 수치가 아마 7월달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2회 금리 인상을 일단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긴축 텐트럼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 시장의 격렬한 반응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산 시장은 주식, 채권 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그리고 원자재, 상품 시장, 이렇게 네 군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빨 불꽃놀이를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빨 불꽃놀이. 근데 그때 만약 그런 현상이 정말로 일어나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시장 관점에서 피크를 치고 차갑게 식어버릴 때 정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는 중앙은행일 거예요. 정책으로 그냥 때려잡을 것 같거든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게 그냥 그대로 긴축 텐트럼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정말로 모니터링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11월 FOMC가 있죠. 테이퍼링 가이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흐름상에서는 12월이 아니고요. 11월 바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7월에 종료되는 이 스케줄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8개월 시나리오죠. 그 이후에 다이렉트로 금리 인상.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고용시장에 대한 중요성, 완전고용, 요거 믿지 말자. 연준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핑계를 대서 완전고용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완전고용 믿지 말자.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일 10월 FOMC 결과가 나오면 간단하게라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내일 11월 FOMC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일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